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8% 상승, 코스닥은 0.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코스닥만 강할 수는 없습니다. 얘네가 가더라도 같이 키 맞추기라면서 가주는 것이고요. 어느 한쪽 시장만 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가긴 가겠지만 코스닥 쪽이 이번 어떤 상승 파동에서는 리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이제 강했죠.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코스닥이 좀 쉬고 코스피가 뭐 불기둥을 한 번 정도 뽑는 그런 날이 곧 아마 하루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고, 지금 3200포인트를 코스피는 이제 갓 돌파를 시키고 안착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벗겨냈으니 조금 더 이 구간보다는 가벼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코스피가 폭발적인 뭔가 좀 상승 인구가 상승 캔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상승을 이끌어낼 종목은 어찌됐건 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 쪽은 지금 뭐 워낙 그 반도체 때문에 뭐 생산 차질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또 언제 한번 또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찌됐건 대형주들은 뭐 삼전, SK 하이닉스, 현대, 기아, 그다음에 뭐 LG 화학이라든지 2차전지 쪽 이쪽 SK 이노베이션, 이쪽 애들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됐건 SK 하이닉스가 됐건 일단 둘 중에 한 종목 정도는 포트로 지금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혹시 상승이 시원하게 나올 때 이제 또 너무 코스닥 종목만 갖고 있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안 가면 그때 가서 그냥 짧게 뭐 삼전이랑 SK 같은 경우는 뭐 손절해봐야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먹을 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손절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지만, 이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대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포트에 담아놔야 코스피가 막 예를 들어 코스닥이 이제 막 죽고 코스피가 막 달리는데, 예를 들어 삼전이나 뭐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막 갈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우리의 어떤 매매에 있어서 어, 음, 감정적인 흔들림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원에서 포트를 조금 이제 담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는 뭐 시황 관련해 가지고는요 별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오랜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일단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영국 재무장관이 브리트코인이라는 것,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동안 비트코인 비롯해가지고 뭐 알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죠. 비트코인이랑 디지털 화폐 테마가. 그런 와중에서 살짝 이제 힘을 받나 싶었더니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끝나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힘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뭐 예를 들어 조정 거치고 반등이 나와서 뭐 8천만 원을 다시 뭐 좀 재돌파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렇게 좀 조정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정 크게 좀 이렇게 거치다가 돌아나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관심을 둬야 할 테마는 저는 일단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온 테마가 또 하나 있었죠. 정말 핫했지만 최근에
시장 관심이 바이오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이제 두나무 상장 비롯해서 나스닥 상장 그리고 뭐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까지 거의 뭐 한 일주일째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갔고요. 오를 만큼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DSC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 지분을 400억을 이제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뭐 반등도 좀 크게 나왔고, DSC만 또 나온 게 아니라 같이 좀 캐리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혼자 노는 애라서 다른 애들 테마의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별로 주지를 못해서, 얘는 그렇게 이제 장투사 관련주나 두나무 관련주에서 참고할 만한 종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선주는 좀 혼자 노는 경향이 강해가지고요, 테마에 영향을 주는 대장주 역할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대장을 하는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약간 우리가 뭐 끝물로 보는 경향도 많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뭐 넘어가도록 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그렇고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으로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밖에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이후로 뭐 어떻게 또 뉴스나 재료가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돌림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좀 뭐 정리하고 추가 흐름과 뉴스를 보면서 다시 재공략을 하더라도, 이미 파동도 어느 정도 좀 다 웬만하면은 나온 상태인 애들이 많거든요. 많이 좀 일단 오른 상황이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상장 이제 이벤트도 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뭐 두나무가 상장을 추진하는 뉴스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가다가 한 번 더 파동을 만들 수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딱 뭔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력이 좀 형성이 되어졌고, 우리기술투자도 지금 21선 눌림목 자리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은 자리 근방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21선 근처 눌림목 자리잖아요. 여기서 추가락 없이 뭔가 이렇게 좀 돌림이 나오려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톡 하고 깨는 추세를 한 번 더 깨는 형태가 나오면 이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워낙 정말 강했던 테마고 종목들도 다 끼도 있고 좋은 종목들이었어서 요 정도 반등으로 끝나기보다는 저는 뭐 이제 파동이 한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뉴스나 재료에 따라 달라질 거라서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그렇지만, 좀 더 반등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가장 핫했던 반도체 풍기 관련주, 그 중에서 뭐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버브 얘도 이제 전고점에서 뭐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그러지 못했죠. 아무래도 최근에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너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반도체 애들 쪽으로 100% 집중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오전장은 반도체 애들이 강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바이오 종목으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상한가를 간다거나 조금 더 상승폭을 이어가는 느낌을 가져가지 못한 채 좀 윗꼬리들을 달고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오늘 좀 이렇게 조정봉이 나올지 이런 식으로 조정봉이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지, 오늘 최근에 이제 장이 좋기 때문에 조정 없이 바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올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리딩방도 어버브 반도체는 아니지만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요때 이제 사서 가지고 있었고, 어제 절반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전고점을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좀 더 슈팅이 나오면 가지고 가다가 팔아볼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눌림이 좀 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이제 익절했던 물량을 다시 재매수할 생각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얘네들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오버브도 그렇고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FA 반도체도 한 파동, 두 파동, 이제 세 번째 파동의 길목으로 가고 있고, 얘도 그래도 한 여기 두 번째 파동의 전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일단 가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맞고 한 번 더 뚫어주는 세 번째 파동이 나올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반도체 품귀 재료로서 뭔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혹시 코스피 상승이 나올 때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올라주면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때 맞춰가지고,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제 기억으로 거의 지금 하루도 안 쉬고 거의 일주일 이상 바이오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하루 쉬는 날 그때 한 번 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뭐 네페스, 떼스나 LB세미콘, 뭐 동진세미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익 IPS, 서울반도체, 원익 QNC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반도체랑 같이 지금 섹터 관심 섹터로 볼 게, 지금 2차 전지는 당연히 항상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더 지금 폭발성을 갖고 있는 거는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어찌됐건 이제 두 기업이 뭐 이제 합의를 이뤄내면서 뭐 이제 악재도 좀 많이 거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랑 뭐 2차전지 얘네들 이제 3인방은 뭐 워낙 유명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얘네랑 이제 같이 최근에 조용히 정말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코스모신 소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소리 없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도 어느덧 요렇게 이제 이때 전고점까지 넘겨주는 상황. 그리고 신소재랑 보면은 항상 좀 같이 좀 움직임이가, 뭐 같이 움직인다까지는 아니지만 신소재가 좀 가주면 화학도 항상 좀 늦더라도 뒤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스모 화학도 나쁘지 않다. 이거 뭐 제외하더라도 2차전지 이제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섹터 전체가 주도하면서 좀 오른 날이 지금 최근에는 좀 드물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2차전지 쪽도 이제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바이오 쪽은 여전히 워낙 강하고요. 오늘은 또 온라인 교육주 메가MD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저번 주 주말에 원래 사회 이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부분 발표가 있었을 때, 저는 사실 격상을 할 줄 알았었는데 일단은 유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번 주말에 또 이제 코로나 테마로서는 이제 주말에 또 이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이제 메가임디 같은 경우도 상한가 뽑고 3일 동안 그냥 뭐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다가 오늘 슈팅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해외 백신 뭐 이제 관련 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계속 좀 괜찮다가, 오늘은 콜드체인 관련주들까지 순환매가 도는 굉장히 좀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이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고요. TK 케미칼이랑 뭐 이제 대한가와 일신바이오 이런 애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재밌는 것은 모더나 관련주인 뭐 AB 프로바이오랑 뭐 엔투텍이랑 뭐 소마젠 이런 애들이 이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백신 테마 안에서도 모더나 예전에 보면 화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존슨앤존슨 이런 식으로 막 순환매가 돌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모더나가 강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화이자가 좀 순환매가 돌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땐가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날 한번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어제 또 한번 제가 또다시 똑같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재밌는 것은 KPX 생명과학만 상승이 나왔고요. 우리바이오랑 제일약품은 또 오르지 않는 모습이 참 특이하다. 얘네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좀 따로 노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아직까지도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고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봐줄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좀 지금 핫한 데가, 어찌됐건 이제 정부에서 괜히 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붙이기는 발언을 해가지고요. 좋은 테마가 뭐 형성된 부분에선 좋지만, 혹시라도 또, 그러니까 지금 8월에 국내 뭐 업체 중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해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안에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빼놓고 너무 뭉뚱그려서 좀 어나운스가 되는 바람에 그냥 여러 가지 설들만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데가 모더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더나가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좀 말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탁 생산하는 업체도 한국 업체가 좀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모더나랑 지금 같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예측일 뿐이라서 뭐 신뢰도 면에서는 뭐 아주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 이제 스푸트니크도 그렇고 러시아의 두 번째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러시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했을 땐 스푸트니크보다 코비박이 92%인가 나와가지고요. 0.5%인가 1%인가 더 높다라고 해요. 네, 뭐 코비박도 조금 이제 더 뭐 유럽이나 해외 쪽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백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얘네도 지금 우리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게 웰크론 바이오텍이랑, 얘들도 보면은 슬금슬금 좀 많이 오르고 있죠. 휴먼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종목이 지금 코비박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휴먼엔이라는 종목의 지분을 7%인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이죠. 좀 뜬금없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냥 재료 이슈 될 만한 참고사항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CM 업체들이 이제 기대감이 막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녹십자 랩셀도 뭔가 지금 뜸들이고 있는 그런 약간의 모습? 주가의 상승률이나 그 강세로만 보면
뭐 ST팜이 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너무 섣불리 확신을 할 수는 없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죠. 뭔가 좀 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다음에 대정화금, 그리고 뭐 바이넥스는 사실 이때 이제 급락했던 부분도 있고 뭔가 노이즈가 많아서 정부에서 뭐 여기를 선택을 할지 조금 저는 의문이라서 근데 차트들이 비슷하죠. 대정화금도 한미사이언스도 다 옥시자 랩셀도 일단 지금으로서 가장 강한 것은 ST팜으로 보여는 지고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 이 부분이 발표될지를 모르니까 뭐 이제 운이 좋게 되면 이제 바로 방금 언급 이제 위탁 생산 업체로 선정이 딱 돼가지고 그 종목은 정말 상한가도 갈 수가 있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종목들은 또 급락 혹은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오버나잇을 계속 막 며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뭐 휴온스 글로벌은 일단은 뭐 이제 뭐 재료도 너무 좋고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휴메딕스가 이제 콘소시엄에서 좀 양다리 걸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 스푸트니크 관련 컨소시엄에서 배제를 당해버리면서 상한가 갔다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를 세력도 물려 있을 이게 세력도 물려 있다고 하면 빠져나올 만한 뭐 배제를 당했다고 해도 빠져나올 만한 반등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고꾸라질 수도 있고요. 뭐 막 히오스 글로벌 땡기고 있으니까 모르겠어 그냥 상관없이 땡겨버리려고 땡길 수도 뭐 있고요. 이대로 뭐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보내놓고 악재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세력도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좀 빠져나올 기회를 주거나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는 얘네들도 물량을 털 반등 기회를 이제 노리다가 그 타이밍에 반등 시켜놓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미리 알고 뭐 상한가에서 좀 물량 많이 털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줄줄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요. 다만 휴메딕스처럼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해주면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너무 머릿속에 담아두시다가는 정말 험한 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의미 두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무조건 저는 좀 손절을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세력 아직 안 빠져나갔는데 반등 한번 줄 건데 이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진짜 딱 한 종목 진짜 반등도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을 만나면서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수익 혹은 오랫동안 꾸준히 잘 되던 매매가 정말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져나올 기회를 주더라도 알고도 손절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정말 한 번의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최근에 뭐 경보제약 이런 것처럼 뭐 이제 세력이 빠져나왔을지 모르 이런 거는 이제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급락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 나오면 다행이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내가 뭐 이제 버텨내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면 다행인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뭐 조정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또 가다가 또 꼬꾸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여기서 물 타고 이제 돌아 나간다
물 타고 해가지고 좀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꼭 덜 오르고 이렇게 꼬꾸라져 내려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매매 잘 하다가 정말 1년, 2년 잘 하다가도 이런 종목 하나 만나가지고 뭐 눈 떠보니까 계좌에서 비중 한 50% 이 종목 하나에 들어가 있고 50%면 양반이죠. 비중 엄청 태워가지고 막 홀딩하고 있었는데 무너져 버렸을 때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매매도 못하고 한 종목에 물려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허송세월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알고도 손절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리고 어제 제가 윤석열 관련주는 또 그 지지율 가지고는 반등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뭐 드렸었는데 반등이 좀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랑 좀 다르게 흘러갔고요. 특히나 이제 구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됐던 뭐 이제 서현이나 뭐 덕성, 서현2와 서현 탑메타 이런 애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고 약간 이제 신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왔었던 애들 승일이나 뭐 원익큐브, 애니능률 이런 애들이 이제 반등이 좀 있었고요. 아까 보니까 노르페인트는 뭐 시간에서도 또 상 들어가고 뭐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 뭐 크라운제가 우선 얘네도 이제 우선주라서 이런 애들도 별로 그렇게 혼자 그냥 뭐 테마 주권 말고 그냥 혼자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뭐 크게 이제 영향을 주는 애들은 아니죠. 아무튼 윤석열 관련주들은 이제 신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하루였다. 제 예상이랑은 조금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테마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가져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고요. 뭐 입당을 할 수도 있고 뭐 신당이나 입당 쪽 아니고 그냥 뭐 기자회견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알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너무 좀 이제는 공백이 좀 있으니 빨라야 5월 늦으면 뭐 7월 8월까지도 시간을 끌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안 좋게 보여져서 차라리 이제 파동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재명 관련주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윤석열 관련주가 반등이 나와서 머쓱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관련주는 저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뭐 에이텍 TN도 21선 눌림목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에이텍 프리엠스 뭐 동신건설 이런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숨고르기 이쁘게 좀 하고 있죠. 추세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고가권에서 이쁘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솟아나도 이상하지 않다. 아무튼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반도체랑 바이오랑 정치 테마주 크게 요 정도 세 개 놓고 그냥 뭐 조정받을 때 사고 반등 나올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순환매만 잘 타도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뭐 바이오, 반도체, 뭐 정치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튼 그렇게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